자, 안녕하세요. 라텔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현대건설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 그 큰 돈 벌 수 있다. 내가 그 얘기를 밴드에 해놨어요. 여러분들께서 현대건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뭐 제 주식 그 유튜브 보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 매매하실 건 아니기 때문에 오픈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는 종목입니다. 자,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도 이거 한 번 더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세력들이 들어왔을 때 목표가가 여기입니다 얘기를 해주고, 목표가 가까이 오면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주가 이렇게 올라갈 때도, 이거 뚫고 올라갈 때는 이 구간, 이 황색 구간에서는 굉장히 과열된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목표가 이렇게 제시가 되는 부분이고, 요거 맞으면 빠집니다. 자, 이거는 뭐 제 차트, 유료 차트예요. 무료 차트 아닙니다. 되게 비싼 차트인데 제가 광고 한번 해봤고요. 이거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력들 들어왔을 때 요 가격대 오면은 파세요 하고, 여기서 눌림목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 눈으로 보실 거예요. 이 눌림목 돌파를 해주면 이 가격대까지 보세요 하는 게 이 차트의 속성입니다. 자, 차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자, 현대건설을 왜 제가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느냐 얘기를 드리냐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원팀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원희룡 장관이 우리나라 그 기업들 전부 다 TFT 만들어가지고 수출, 그 다음에 계약 성사 이런 걸 갖다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해외 순방 다닐 때 같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물산도 있고 현대건설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쌍용건설도 있고 국내 굵직굵직한 건설사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데 왜 하필 현대건설이냐, 이거를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뉴스로 접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가 부정부패가 되게 심한 나라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후진국들이 그렇게 부정부패가 되게 심합니다. 대표적인 나라들이 뭐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까지도 뭐 카드 결제보다는 현금을 더 선호하고, 그 현금으로 유통되는 돈들이 지하 세계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저기 마피아 이런 애들이, 이탈리아 마피아 이런 애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겁니다. 자, 부정부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부정부패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전쟁 군수품 뭐 이렇게 우방국으로 지원을 받았던 그 군수품으로 해외 빼돌려서 돈을 벌어갖고 어떤 정치인이 잡혀갔다, 이런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자, 현대건설을 갖다가 얘기하는 이유는 그렇게 그 본인들의 이득을 챙기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현대건설에 딜을 걸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큰 그림에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10년 들고 간다 생각하고, 정기적금 든다 생각하고, 음봉일 때 저가 나올 때마다 모아서 가시라. 절대 한 번에 투자하지 마시고, 어차피 한 번에 투자하시면 여러분들 못 버텨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대건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그 아파트 공사 현장 무너지는 거, 그거 영향도 있는 부분이고, 그때부터 저는 현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얘기를 했었는데요. 국내에서 영업을 못하기 때문에 해외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포함된 업체로서 현대건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제철 산업도 해야 되고, 제가 저번에도 조선내화 차트 설명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제철 사업도 해야 되고, 그 많은 철로 인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면 첨단 산업도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됐든 내연기관차가 됐든지 간에 전기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대한테 투자를 받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다 보면 현대그룹 전체로 놓고 봤을 때 현대건설이 우크라 재건에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과 우크라이나가 직접적으로 계약을 할 때 건설 인프라 이런 공사 수주를 너희한테 줄 테니 너희 자동차 산업을 우리나라에 공장을 좀 만들어 달라, 투자를 좀 해달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전쟁 중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뭐 여기 몰빵 들어가시고 할 필요가 없이 계속 적금 든다 생각하고 하시면 수주 공시가 나오거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엄청나게 세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주들 중에서도 작은 소형주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그런 산업 발전에 대한 비전을 갖다가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룹은 전 세계 현대밖에 없어요. 자동차로 시작을 해서 현대그룹 같은 경우에는 건설로 시작한 회사예요. 정주영 회장이 현대건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대자동차까지 이루어졌던 그런 건데 현대건설 종목이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현대건설이 인프라 공사를 하고 굵직굵직한 공사들을 다 현대가 따내고 그 다음에 현대 자동차 공장을 우크라이나에 진출을 시킨다라고 하면 유럽에서도 뭐 유럽 안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뭐 세제 감면 혜택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현대가 뭐 안 갈 이유는 없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현대도 체코나 폴란드, 체코에서 특히나 기아차 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금이 되게 저렴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럽이라고 해서 뭐 임금이 무조건 다 비싼 건 아니고 그래서 우크라 재건주에 맞춰서 이 종목이 우크라 재건에 맞춰서 크게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차트를 보시면 연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 180만 원 하던 게 완전 바닥권에 있고 3만 5천 원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자 주봉으로 봐도 요 하락 추세를 지금 뚫어놓고 지금 같은 경우에 매집이 들어간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집이 들어간 상태라고 보고 있고 2020년도에 이렇게 상승했다가 이렇게 길게 빠지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물렸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불만이 좀 많겠지만 지금 매수하시면 뭐 설사 손절 가격대 요 라인을 깨고 밑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손절도 짧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롱텀으로 들고 가실 것들 현대건설 들고 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차트 같은 이런 그 목표가 나오는 세력들의 목표가를 알 수 있는 차트를 제가 개발을 해놨어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관심이 있으시면 밴드로 오셔가지고 제 연락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저렴하지 않습니다.